저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갖게 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교단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각 시대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총회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개입으로 인한 국론 분열, 정치권의 비정상적 국회 운영, 민생 문제의 소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부가 성직자의 말씀 선포에 대해 감시, 고소 및 수사를 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총회는 이 일에 중심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사과를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총회장님께서 본 교단의 전국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를 하거나 또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국에 대해서 종교단체들이 여러 목소리를 낼 때 정부 당국자는 이것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을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례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종교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러한 그 상황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의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총회에서 어떤 대책과 방향을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이 시각 광화문에서는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서를 발표하고 지금 기독교 회관으로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번 주에 이런 시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겸허하게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또 주장을 하실 때는 여기 뒤에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의견을 해주시면 되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되 약 3분 정도의 제한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토론 자리는 부정선거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표 교수님도 얘기하고 우리 김영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남북 문제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면 이 본질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나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여기선 자제를 하고 이 본래의 토론의 목적인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의견을 주장이나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분 교수님이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 또
또 원하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슷한 내용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마지막 권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법, 국가기관 대선 개입, 개표 조작 부정 등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주권 바로 세우기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다른 논리, 그냥 맞춤법이 틀려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논리 국정원도 안보 때문에 새로 세울 수 없다. 증거, 정확한 거,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논리와 선관위의 오류 인정임에도 사람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법 위반이면 선거무효인데 다른 논리로 묻혀야 하나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왜 임기를 보장해야 하나요? 위에 최고 공직자는 부정을 피해가야 하나요? 부정선거 단지 없이 또 다른 선거가 나오나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질문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공감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불복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 대선 불복하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려와라, 난 사퇴 요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신 말씀에 제가 아까 강의 내용과 좀 배치가 되죠. 그 이유는 첫째로 법적인 문제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정 당선 무효형 이상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되죠.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여기 위반해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긴 하지만 계류 중인 공소시효 이내에 이루어진 선거 부정에 대한 소송은 개표 부정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개표 부정 문제는요,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원 사건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입증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만 봤을 때 이 개표 부정 부분은 입증된 사안이 아니고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제대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개표 부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거 무효다, 이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사건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든 하야든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법적으로 끌어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또 받아들여 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임시상정 아니겠냐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선량한 의도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선의를 기대하면서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 난 너 그 자리에 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이거는 오히려 혐오 감정일 뿐이지 정상적인 합리적인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나서까지 내년에까지 그리고 전혀 그 마음속에서 사과, 사죄, 인정, 진실 발견, 정의 구현의 의도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비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그렇게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또 계속 답변하고 또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표 교수님께서 투개표 관련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여기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국정원, 국방부, 심리전단, 보훈처, 안행위 등이 대선 개입과 더불어 분명히 짚어야 할
국가기관의 문제는 선관위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유료표, 실적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국정원 수개표 거르기 부정선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잠깐 발언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수노회 솔선교회 정병진 목사님 계시나요? 네. 정병진 목사입니다. 마이크로. 네. 예, 지난 그 대선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또는 뭐 국방부 심리전단 또는 보훈처 안에 국가기관 대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유일하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검증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야말로 선거를 책임지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었어야 될 심판 기관인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언론들조차 별 관심이 없고요. 왜 민주당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선관위의 개표 부정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까지 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지난번에 국감 때 선관위 위원장 문상부 사무총장 나와서 증언하기를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죠, 분류기.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개표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없었느냐? 제가 확인한 바는 뭐냐면 지난 대선 개표사항부 전국 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살펴봤습니다. 부산 북구의 경우에 미분류표, 투표지 분류기가 판독에 실패한 미분류표가 무려 부산 북구 한 투표구에서는 4천여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1,000표가 넘게 무려 54%, 부산 북구 63% 오차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23% 오차율 강동구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예요. 이건 개표 상황표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중앙선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받은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뭐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달청 입찰 자료, 최근에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118억을 들여서 선관위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게 완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입찰 자료 내부 문건이죠.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부 연한이 10년 이상 이제 돼가고 있어서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이 마모되고 장애 빈도가 높다. 그리고 유형 투표지에 높은 미분류율이 나타나고 있고 투표지 걸림등 장애 시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투표지 오접제 개연성 문제들이 있다. 자기네 내부 문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투표지 분류기 정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개표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건 개표 상황표에서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이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령표, 실적표, 그러니까 투표지를 나눠줬는데 1000표를 나눠주면 개표를 해보니까 1005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표가 사라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45표나 사라졌어요. 표가. 이런 엉터리 같은 엉터리 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검표도 하기 더 전에 이미 1분 단위 데이터는 보고가 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의혹이 아니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각 당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가
선거의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도입한 지 10년이나 지금 쓰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쓰고 있는 이 중대한 기기에 대한 공인검증이 한 번도 안 거쳐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선거인과 중앙선거인 선거인과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정체불명의 불량 장비입니다. 지금 그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용 PC를 지금 대표장에서 쓰고 있는데 보고용 PC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남양주 개표에서 2개 투표구가 누락이 됐어요. 개표에서. 이거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김태욱 주무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2개 투표구가 누락됐는데 최종 개표 결과는 일치를 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창신 신부님이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이것 좀 제대로 좀 알려달라, 검증해달라 했는데 언론들이 그 책을 검증해 본 적 있나요? 그저 지금 중앙선관위나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저자들 고발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쇼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정말 진실한지 거짓인지 검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관위 개표 부정이야말로 앞에 지금 그 평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가지 입장이더라고요. 이 박근혜 사태는 너무 무리한 게 박근혜 씨 사태 같은 경우는 이 국가기관의 댓글 뭐 이런 것이 과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화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박근혜 씨가 직접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시민들이 지금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다 됐고요. 그동안 그 선거무효 소송의 재판이 대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나 이런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씻어내려면 이런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재판, 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비슷한 질문이자 요 두 분만 얘기하고 투개표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 소송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저희가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을 다루는 내용이 중앙선관위 개표정과 그리고 국정원의 관건 개입, 기타 정부의 전략 관건 개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선거법 부정선거 선거무효 사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무효 사유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에 보면 반드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은 선거무효로 삼는다. 그렇게 하고 사건별로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무효 사유는 저희들 소송인단에서 중앙선관위 공문 자료를 60여 점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개표사항들도 공문입니다. 그건 개표 결정서입니다. 이름은 개표사항인데 그 결정서가 13,542군데 투표구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개표사항표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전자개표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했더니 첫째 파면시키려다가 파면 실패하고 두 번째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된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제가 부정선거를 했다가 이런 꼴이 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 자료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입증했습니다. 내부 공문서는 어떤 성질의
문서냐? 법원에서 결정하는 결정서 또는 판결문화가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만이 결정해가 선거를 집행한 공무입니다. 그건 솔직한 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되게 아신다면은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문 내놓고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 일시에 대통령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 내용을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인데 왜 이 책을 만드는데 그들이 저를 기소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저를 기소해가지고 지금 어디 보호소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언론에 고발해가지고 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러니까 토론회도 안 합니까? 국가 언론기관이. 이것만 봐도 이건 부정성입니다. 이 책은 공문정으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공문정으로 입증한 이거는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로서 부정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국정원이 220만 건의 트위트까지 불법을 자행한 정권에 대해서 그 세계 민주사상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훨씬 엄청난 부정 선거인데 선거 무효 소송 보궐 읽어주세요. 예. 박 목사님 이거 네. 상당히 내가 한참 썼는데 그렇게 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천안함이나 이런 기타 관련된 거는 일부러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아니 시원하면 빼더라도 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중앙선관위의 디지털 부정선거, 종편물 양산하여 강자 논리 여론조작, 새누리당 선거 대체계를 지원한 MB 정권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수개표 거르기 부정개표, 컴퓨터 조작, 국정원 220만 그 트위터 사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세계 민주주의 사상,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엄청난 부정선거인데 선거 무효 소송 보궐선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충남로의 대선교회 지금 질의하시는 분은 전남도의 인권위원장 고마관교회 김경진 목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충남도의 대선교회 윤희석 목사님입니까? 장로입니까? 네, 목사님. 어떤 일이 결정되었는데 그 뒤에 그 결정된 사항이 불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정되기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과정이 제대로 밝혀져 지난 대선이 불법이고 그 과정으로 당선된 대통령 또한 불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에는 우리 김병규 목사님께서 최창원 박사님께서 이걸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그런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참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현실이란 말을 참 하기 싫어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현재 범죄 심리 전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 의도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발단될 때부터 저들은 그런 의욕을 가졌던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무효다. 그럼 끌어내리라고 할 거다. 그러니 저들이 인정 못해. 이게 1년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안은 어떻게 보면 타협 아닙니다.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그 말은 맞죠. 학생들도 지금 이번에 수능 세계지 8번 문제 오류에 대해 소송 냈는데 지금 무죄 판결이 좀 내려서 막 운동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두려워하니까요. 이걸 세계지 8번 문제가 오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려주면 수험생 전체가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대학의 순위가 다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법원이 두려워해서 문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크기가 얼마가 됐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건 선거 과정이 불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어야 되는 우리 상식에 맞죠. 그런데 현실상 그 상식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상식을 부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인정조차를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어라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있었다고 인정하면 내려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그러다 보면 5년 어쩔 수 없이 임기보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원치 않고 그러면 그걸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꼭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게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서거하셨잖아요. 그분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 소수 백인이 그 주인인 다수 아프리카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분 스스로가 27년간을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원칙대로 상식대로라면 그 나쁜 놈들 다 잡아서 교도소에 넣고 다 벌을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화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칭송받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동안 뭐 법과 범죄, 경찰 문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니 하다못해서 아이들 반장 선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후보 아이가 엄마의 도움 받아서 불법적으로 했다면 그 선거대 선출된 반장 내는 아니죠. 아무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불법한 것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합니까? 그건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나 문제가 너무나 엄중하다 보니까 그 상식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과 평화를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죄하라, 진실을 밝혀라, 정의를 구현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상식을 인내하고 용인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 아이들에게 얘기 부끄러운 말이죠. 남은 임기 제대로 잘하길 바라겠다. 이게 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단죄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견제를 하는 거죠. 다음에 부정선거 또 있을 건데. 네. 지금 질문은 그냥 돌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런 건데요. 김영민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그 발표하신 분들이 다 공동으로 요구했던 것이 소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핵발전소 문제와 송전탑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청량전들의 활성화 문제를 얘기했고 또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이 국익에 맞는다고 하면서 계속 독선을 좀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의 아까 주장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민 교수님께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김영민 교수님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이만열 교수님도 오셨는데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길 알겠습니다. 소통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정당하다면 왜 나오지 못하는가? 왜 소통하지 못하는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백서 가지고 시국 토론회 이거는 그 소통의 문제로 해서 같이 결합해서 지금 말씀으로 결합하는 걸로 하겠고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라고 합니다. 이전 정권의 22%, 34%보다 홀등이 높고 50대 이상 영남의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이들은 그 민주주의의 실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 교수님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러한 혼란한 전국의 국민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고 또 교수님은 그 행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앞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불통불통 하는데 원칙을 고수하면서 듣는 불통이라면 아름다운 불통이다.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국민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그런 분이 홍보수석으로 있는 한 절대로 저는 국민과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 자체를 바꿔달라는 것이고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 54%.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워낙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뭐 샘플링의 뭐 어떤 문제, 응답률의 문제, 의도성. 이제 문제는 그런 정치색이 전혀 없거나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만큼 지금은 의도성이거나 조작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54%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와서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도 영남 지역 50대가 많으시다면 그 분들의 정서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행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숫자는 가중치한 게 없죠. 쉽게 말해서 한 분 한 분이 예냐 아니오냐 아니면 척도에 따라서 얼마나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지지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딱 객관화시키는 것일 뿐인데요. 예를 들어 응답자가 불만족인데요. 나는 정말 1000% 1000% 불만족이에요 라는 거는 그냥 한 명, 1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54%라는 것보다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54%의 지지가 무엇에 대한 지지냐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그 정파를 떠나서. 그건 뭐냐면 우리 5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영남에 계신 분들은 일단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내면의 책임감들이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본인이 잘못 찍어서 그렇게 된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언제나 잘했으면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해석을 보려고 그래서 조중동만 찾아서 읽으시고 종편 보시고 하시거든요. 왜? 거기서는 만족시켜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대통령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족이라는 답을 내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투표할 때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속에는 나라도 응답을 해줘서 그래도 조금 저 불쌍한 분 좀 편을 들어드려야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지 라는 그런 희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국정수행 지지율 속에는 불안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기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대치라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1년이라는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아마 보시면 아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어쨌든 1년밖에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처음 기간의 어려움만 그리고 발목 잡혔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지난 대선부터 발목 잡혀온 이 국정원 문제 이것만 어쨌든 1년 지나 재판을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희망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 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연말 호소를 드리는 이유가 기대를 그렇게 안고 계실 때 빨리 털어주시고 그 지지율을 얻고서 탄력에 나가시면 이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에게도 유리하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넘어가서 판결 유죄 빵빵빵 나오고 예를 들어 이석기 내라는 뭐 무죄 나오고 국가보안법만 유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끌어왔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기대와 희망을 더 이상 가지기 어려운 현실을 봐야 할 시점 내가 사는 것, 내 아이들, 복지, 경제, 일자리, 등록금 이 문제에 닥쳐버리게 되면 부정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행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여론조사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질문에 앞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지금 그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는 그 NCC 기독교 회관에서 지금 나흘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장 총회에서는 원래는 내일 전국의 65개 노회장단들과 각 위원회 위원장들, 각 노회에서 10명 이상씩 참석을 하는 1000명 이상의 시국 금식 기도회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월 2일 날 백주년 기념관역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신년 할애 겸 새해 벽도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2013년도가 그대로 넘어가면 내년에는 좀 더 격한 대립의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속기죠.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내년 1월 2일로 연기가 됐긴 했지만 밤눈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예장 통합이 새로운 신호탄을 좀 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전준비위원회에서도 1월 2일 날 기도회 때를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고 말 거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결정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스러운 그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잠깐 한 1분 정도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1분 정도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하실 때는 손을 들고 자기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알고 있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들은 바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100주년 기념관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문 앞에서 시청 앞에서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대한문 앞에서 이것은 나라를 향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대한문 앞에서 보라색 스토를 총회 차원에서 좀 준비하고 또 여기서 나갈 때 100주년 기념관을 출발해서 종로를 한번 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또 광고를 원하는 분들의 그 광고료 값이라도 돈 만원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각 노예별로 이렇게 하고 각 인권위원회도 이름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개인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공헌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 정의냐 악이냐 불이냐 정의냐 하는 데서는 엉거주춤 해오고 권력의 편에 많이 기울여 왔다. 회개하는 뜻으로 이번에 전부 예장 통합이 목회자들이 전부 대한문 앞으로 시청 앞으로 나가서 기도회를 하기로 그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제안해 줬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하든 여기서 행진해서 거기까지 가든 또 하나는 광고를 내자 이런 제안. 또 다른. 예, 저는 18대 대선 원천무역 국민행동의 김진희로 대표입니다. 표창원 교수님의 한겨레 신문 사유 안아주기
프리버블을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광주 우체국 앞에 일부러 경기 화성에서 가서 저 의인을 함께 안아드리고 그리고 또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의 김성문 목사님과 함께 평화대행진을 함께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행동과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석학도 많고 적어도 지식의 역할, 신앙의 이론적인 역할들은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중했다라고 하면 이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범죄 심리학을 하신 우리 표교수님이나 또 신학을 전공하신 김영진 교수님이나 김영진 교수님이나 이 문제를 벌써 넘어서서 상식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다고 보고요.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초점을 함께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특히 오늘날 이런 불의 부정과 국민의 괴리된 현상들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나타나고 있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또한 속이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모습이 저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금은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나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시죠? 예. 참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 전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알면서 침묵한 죄악, 비겁함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붙이면 저하고 직접 관련돼요. 제가 이명박 정권 한미FTA 발치기하고 권력을 이용한 국가 분탕질에 아니면 정책 난맥에 항의해서 종로경찰서장 모자를 뺏으려고 해서 제가 폭력 행사죄로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종로경찰서장 모자를 잡았다고 그걸 폭력 행사라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뒤흔드는 이 범죄인이 어떻게 그냥 스스로 틈에도 반성도 없는데 용서를 하자? 우리 피 흘릴까봐 겁나니까 조심하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부끄러워 얘기를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피 흘려온 수많은 희생에 뭐라고 답해야 될까?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님, 우리 사회의 진실을 지키고 자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성이 이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성을 위해서라도 국민 공감을 일으키는 실천을 무시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아까 이만열 교수님 사용하셨는데. 네. 예, 저 아침에 한겨레 신문 33면에 그게 제 의견을 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저희가 못 읽어서요. 예, 그냥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이만열 교수님도 기독교회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셨고 저희도 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네, 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한두 분만 받고 네, 여기 마지막 유태선 목사님하고 또 있습니까? 네, 저는 중간 한국에서 1분 내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학생, 교수, 목사, 종교를 불문하고 전 국민적인 국민회의를 좀 조직화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종교가 또 예장 통합식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조직적으로 조금 더 대우를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2014년 역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이제 종북몰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흔히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신은 좌파요, 우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고 아마 지금도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좌파요, 우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화평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진실된 갈망이라면 그것은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참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도 이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될 때고, 지금 여러분이 다 언급하신 것대로 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이런 댓글 문제는 관건에 의한 사이버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 만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하는 그 차원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우리 총회가 이런 시국 토론회를 마련하고 또 1월 2일 날 기도회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전국 교회에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지침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KSF 우리 총리. KSF 총무 장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시국 토론이 누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잘못된 상식과 진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때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져서 어쨌든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 조현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진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들이 일파만파로 들불처럼 번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진실을 향한 이런 토론과 많은 대책들이 더 커져갈 거다. 그래서 그 느낌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겠다. 느낌 아니까. 마지막 정리로 우리 두 분 발제자한테 1분씩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람에 내보드리겠습니다. 불법은 가려질 수 없을 것이며 밝혀질 것이고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이 작은 이들의 거시되자라고 하는 그런 피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신앙적 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민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호자가 되는 또 행동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폭력과 독재, 권력적 범죄에는 대단히 공통점들이 있다. 강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라는 걸 수단으로 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들을 보면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피해를 당할까봐 회피하고 무시하고 방관하고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이 조폭의 피해자를 방치했을 경우에 그 방치한 이웃도 언젠가는 꼭 조폭 피해자에게 당하더라는 거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고 독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 사람이 이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우리 이웃분들께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로 마음이 편치 않은 걸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방관하셨던 거고. 교회는 앞서서 나와서 사람들 보고 싸우라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독재나 불법과 폭력, 불의 앞에서 항거하다가 피해 입은 신도들, 신자들 또는 일반 대중들을 방관하거나 모르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보듬고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이 다 기도회까지 마치시면 우리 가까이 기독교회관의 정평목협에 저희 교단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동식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지 방문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지금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실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2월 2일 날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월 2일 날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열 사회부 총무님하고서 인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유봉사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여러 번 해왔지만 토론회 마무리를 기도회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예정되어졌던 비상 시국 금식 기도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며칠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정말 잘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문도 아주 정제되어진 준비성 있는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컬컬한 마음과 또 암울한 참담한 이러한 심정들을 이 토론회로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 같지가 않아서 기독교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국의 곤고한 문제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였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곤고한 문제들에 앞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사랑해 주시는 자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심령을 무력들어 주시고 바른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답으로 외치게 하시고 골들이 소리치기 전에 바른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예면에도 문제 없으신가요?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녕들 하십니까? 한 대학생의 대자보 질문이 우리나라의 봄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고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역사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시국 토론회와 시국 기도회를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을 내시고 그 뿌리에서 새싹을 돋게 하신 주님,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멍들고 지친 우리 추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가난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살지 못하고 번영신학과 물질의 탐욕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군사 독재의 지난한 고통과 처절한 역사의 상처가 있었던 박정희 유신이 부활했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보훈처, 경찰청,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진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민주주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뀌는 군사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행하는 불의한 일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존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했습니다. 지금 촛불이 들불이 되어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내국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종들이 이 추위에 단식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온 사제의 강론마저도 이념으로 색채를 하면서 국민 분열의 행위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수준 낮은 이하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애국심정이 아니라 무지와 협박이고 종교를 탄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 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현 정권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위기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성탄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그분의 팔이 능력을 베푸시며 교만한 자들을 흩어주시옵소서.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천한 자들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갈급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불의한 정권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진실은 없습니다. 정직은 없습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새 시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유신 시대의 독재 시대의 낡고 추한 얼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을 탄압하며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마을은 죽음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쌍용 자동차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없는 정권은 밀양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의 절규를 예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이 시대의 예언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빼앗긴 민주주의의 봄이 오도록 한국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옳고든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카이로스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참과 거짓 앞에 결단할 때임을 알고 깨어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탈 주민들이 또 많이 방황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회의 선언과 또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데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통일운동,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또한 저해야 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우리의 손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북한 땅, 북한 공산당 지하에서 명들고 신음하고 고통과 후수를 당하고 있는 공산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독재의 삶의 세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포 정치에 얼마나 많은 구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그 모든 정치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정신으로 저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한교회와 남북 모든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의 자비의 섬김에서 온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구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원하게 도와주시고 인도주의적인 구호와 남북의 교류와 경제의 협력과 또 민족의 동질성을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며 존경하며 서로 좋은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책임적이고 사회 봉사적인 신앙을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문제들 앞에 좀 더 공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공교회가 되고 개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국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 갈등이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내부적인 또 다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과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과 역사 앞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웠던 일제의 식민지 지배 통치하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가스라 비밀 협약에 의해 선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하며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만 힘쓰는 목회를 하도록 영향을 받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사회 책임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신앙의 귀한 의미를 찾게 된 역사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억압과 수탈의 식민 통치하에서도 경건절제운동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금주금연운동을 통해서 농촌개봉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적 부를 이루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의 노력을 하는 일에 헌신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불치병자들, 장애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긴 사회봉사적 신앙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과정과 민주화의 과정이 이루어진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교회의 사회적 공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온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탐심과 현세적 출세와 성공주의에 매인 미신적인 기복주의에 취하여 개교주의와 교단 이기주의와 교회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회 문제와 정치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거짓 제사장과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위정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무시하고 거짓 평화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축복을 앞세우는 거짓 목회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의로운 신념과 거짓 없는 믿음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이 시대적 병폐 현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사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정직하게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작은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참된 주님의 종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이 곤핍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섬김과 교회적 사명은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생명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시고 남북한 모든 동포들과 생태계까지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민족 공동체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공적 책임을 각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들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변 4대 강국들 간의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며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정상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세난과 경제 불황의 여파와 실업자들과 거리의 노숙자들과 고령화 시대의 독거노인들의 외롭고 힘든 노후의 삶들이 엄청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치권에서나 기업에서나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이 되고 올바른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98회개를 지내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믿음과 주님 주신 은혜로 섬기게 하옵시고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비천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